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세색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통화량, 그죠? 통화량과 관련된 통화 정책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꼭 숙지하시고요. 그래서 아마 정부가 할 수 있는 시장에 이제 개입을 해서 아니면 시장의 뭐 화랑이라든지 불황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해소하고자 좀 물가 안정 이런 것들 조절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적인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보통 통화 정책이라고 합니다. 그 통화 정책에 관한 문제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2022년 1월 28일 날 게재가 됐고요. 58회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 중입니다. 어떤 문제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확장적 통화 정책이니까 확장이니까 그렇죠. 뭔가 확대한다는 그런 뜻이겠죠. 문제 한번 읽어볼게요. 한국은행이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 정책을 쓰기로 했다. 그러니까 경기 회복을 위해 지금 침체됐다는 얘기죠. 침체된 이 경기를 회복시키고자 확장적 통화 정책. 그래서 시중에 이 통화량을 좀 늘리는 그런 정책을 쓰기로 했는데, 그럼 이런 확장적 통화 정책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 그 확장, 시중의 통화량을 늘리는 그런 정책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이런 문제죠. 근데 그렇죠?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으셔야 되는데, 우선 한번 읽어볼게요. 1번, 재할인율 인상. 자, 단어 하나 나왔습니다. 재할인율 여러분들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재할인율 잘 간단히 설명드릴 거고, 기준금리. 그래서 보통 이제 기준금리 하게 되면 이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 회의를 해요. 뭐 아마 셋째 주 목요일 정도 금융통화위원회라는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래서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정하는데 이 기준금리가 바로 거기서 나오는 것이고요. 자,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이라는 편이 있죠. 지급 준비율. 아, 지급 준비율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요. 지급을 준비하는, 예비하는. 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정책이고요. 예, 설명드릴게요. 자, 보는 통화 공급. 이제 시중에 실제로 나가는 보는 통화를, 이 통화량을 100조 원에서 90조 원으로 축소했다. 이건 그냥 읽어만 봐도 아니죠, 답은.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데 통화량을 줄였잖아요. 그래서 얘는 읽어만 봐도 아닐 것 같은데 우선 번호 통화라는 그런 정의. 그리고 5번 보시면 공개 시장 조작을 통한 민간이 보유한 정부 채권을 매입. 야, 말이 되게 긴데, 야, 공개 시장 조작. 근데 여러분들 요즘 이제 이런 단어를 공개 시장 조작이란 표현이 그 어감이 별로 안 좋거든요. 이 뭐 조작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아무튼 조작된 뭐 증거, 조작된 도시 뭐 이렇게 하니까 아, 이 조작 쓰지 말고 뭐 없을까? 그래서 조금 뒤에는 공개 시장 매매라는 표현을 썼고요. 왜냐하면 영어가 그대로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 그렇죠? 그래서 오퍼레이션 매매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은 뭘 쓰냐면 또 운영이라는 표현을 써요. 운영. 공개 시장 운영. 그러니까 이 태세 문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흐름에 따라서 좀 공개 시장 운영 정도는 써야 되는데 과거에 이제 문제를 이제 그대로 사용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개 시장 매매, 운영, 네, 그렇게 조작 다 같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전체적인 이제 단어의 뜻을 좀 보자면 재할인율은 무엇인가요?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본원통화, 공개시장 조작. 전체적으로 다 국가가 이 시장의 안정이라든지 물가 안정, 그다음 경기의 침체 회복, 뭐 그다음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다 추구하기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예, 이 금융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인 이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크게는 이제 세 가지 정도 얘기를 하거든요. 세 가지를 보통 공개시장 운영,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그다음에 지급준비율, 재할인율, 그렇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그러면 공개시장 운영에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냥 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판다, 산다. 자, 판다, 산다가 뭐냐면 정부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게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거든요. 또는 뭐 한국은행에서 발행하는 그 통화안정증권이라든지 또 증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환매 뭐 RP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장에 통화가 부족하면 이 정부가 이런 채권들을 사들여요. 사들인다는 얘기가 뭐냐면 예전에 판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채권들이 뭐 통화안정증권이라든지 그다음에 무슨 뭐 증권이라든지 국채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 있으면
그 아이들을 사들이면 시중으로 현금이 나가겠죠. 통화량이. 통화가 나간다.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데 시중에 너무 돈이 많아서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이 막 그런 압박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러면 통화량을 줄여야겠다. 그러면 정부가 가지고 있던 그런 채권들, 증권들, 통화안정증권들을 또 시중에 팔아요. 팔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당연스럽게 돈이 그대로 들어오겠죠. 어디로? 정부 쪽으로. 자, 그런 측면에서,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자, 여기 보시면 그 첫 번째 공개 시장 운영, 그래서 공개 시장 운영,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오픈 마켓 오퍼레이션을 해서 이제 사고 팔고 하는 방법이고, 그러면 두 번째 이 지급 준비율에 대해서 보게 되면, 그럼 지급 준비율은 우리가 보통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급 준비율은 어 그냥 예금을 받았으면 다 쓰면 안 되잖아요. 물론 이제 다 쓰면은 수익이 올라가서 은행 입장에서 좋겠지만, 그게 이 어떻게 보면 이 통화 정책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이제 운용에서 이제 이 여백을 어떻게 남겨놓는다는 뜻에서 어떻게 보면 다 쓰지 말고 예비를 해라. 그 예비를 하는데 뭐 일정 부분 뭐 2%, 뭐 무료, 그러니까 0%, 2%, 7% 이런 룰이 있긴 있는데 거기까지 여러분들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정부가 은행이 예대 마진, 그래서 예금과 대출 차이의 그 마진에서 오는 그 마진을 키우기 위해서 예금 받은 곳을 돈을 다 대출하지 못하게 하고 그중 일부분을 자신에게 어떻게 보면 이제 예금해 놓으라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바로 지급 준비율이라고 해요. 지급 준비율. 그러면 지급 준비율이 높아지면 많이 예비하라는 얘기예요. 낮아지면 적게 예비해도 돼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확장적 통화 정책이니까 돈을 밖으로 내보내야 되죠. 많이 내보내야 되니까 지급 준비를 어떻게 할까요? 지급 준비를 낮춰줌으로써 통화량이 증가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3.25에서 3.5가 높아지게 되면 돈이 덜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그럼 여러분들 금리는 이런 거예요. 금리는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그 돈을 쓸 수 있는 기회비용, 쓰는 기회비용을 크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내가 만약 지금 10,000원이 있는데 금리가 1%와 10%가 있어요. 그러면 금리가 1%일 때는 이거 예금해봐야 1%밖에 안 줘요, 이자를. 10%이게 되면 10%를 줘요. 그러면 내가 10,000원이 있을 때 1%면 100원이죠. 10%면 1,000원이에요. 100원 줄 때, 그러니까 이자 100원 줄 때와 1,000원 줄 때 어떻게 좀 아까울까요? 돈 쓰는 게. 그렇죠. 당연히 이자가 높을 때 돈 쓰는 게 아깝죠. 지금 확장적 통화 정책이니까 돈을 써라 마라. 그래서 돈을 시중에 막 좀 그죠?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해서 사람들이 돈에 쓰는 그 기회를 높여준다? 아니죠. 그렇죠? 얘도 아닌 것 같고. 재할인율, 자, 재할인율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세 번째인데 정부가 이제 쓰는 방법 중에 은행도 돈이 모자라요. 그러면 누구한테 빌릴까요? 우리가 돈이 모자라면 은행에게 빌리고, 은행이 돈이 모자라면 그렇죠. 중앙은행, 한국은행에 가서 빌리겠죠. 그때 중앙은행이 빌려주는 금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금리가 좀 인상되게 되면 당연히 은행들도 금리가 인상되고, 금리가 인상되게 되면 곧 돈을 사용에 대한 기회비용이 커진다. 돈 안 나가겠죠. 자, 4번은 아예 아니었었고, 그러면 답은 이게 시험에 가장 짜증나는 5번이죠. 5번 왜? 다 읽어야 되잖아요. 1번 읽고 2번 읽고 3번, 4번 다 읽고 5번까지 와야 되는데 5번 보시면 자, 공개 시장 조작, 매매, 운영을 통해 민간이 보유한 정부의 채권을 한국은행이 사들였어요. 그럼 뭐가 나가요? 돈이 나가죠. 굉장히 단순한 메커니즘이죠. 시중에 있는 그 통화안정증권, 뭐 국채를 사들이면 돈이 나가고, 그것을 통화안전증권자 국채를 팔면 돈이 들어오고, 그 흐름만 여러분들 정확하게 이해하시면 확장적 통화정책은 5번이다 바로 고르실 수 있어요. 이 정도까지 하시려면 이런 문제 여러분들 진짜 빨리 고르셔야 돼요. 진짜 빨리. 딱 보는 순간 확장 1, 2, 3, 4 그 행간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 안 나와요. 보는 순간 재할인율 오케이, 기준금리, 지급준비율, 본원통화 오케이, 5번까지 전광석화 같이 거의 막 10초 이내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하셔야만 여러분들이 이 좋은 성적 얻을 수 있고, 그 정도 하시려면 여러분들이 A4 용지 백지에다 놓고 자꾸 써보셔야 돼요. 그리면서 이거는 이렇게 되고 화살표, 이건 떨어지는 거고 올라가는 거고 내려가는 거고.
조금 더 이제 문제가 이제 다른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좀 확장을 시켜보면 정부의 시장 정치 참여에 크게 보게 되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피스컬해서 정부가 쓰는 거예요. 정부가 직접 쓰는 거.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그 뉴딜 정책이라고 하죠. 미국의 장기 불황에 대공할 그레이트 디프레이션이 왔을 때 정부가 댐이며 도로며 막 건설하면서 돈을 썼다. 뭐 이런 것들. 이걸 바로 재정 정책이라 하고 그 또 다른 방법이 바로 이거 방금 배웠던 통화 정책이에요. 통화 정책. 그런데 여러분들 통화 정책에서는 항상 여러분들이 고민하실 보실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자, 그게 보통 이제 이자율과 통화량. 이자율을 바꿔서 통화량을 바꾸는 방법이 있고 통화량을 뭐 증가 감소시켜서 이자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대부분 이거예요. 이자율. 그죠? 이자율을 높이느냐, 이자율을 낮추느냐 이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보통 현재 금융시장에 정부가 개입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세 가지 오픈마켓 오퍼레이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매매하지 그죠? 운영이라고 하자. 그다음에 지급 준비율, 재할인율 다 설명을 드렸었고요. 자, 간단하게 이제 이것들 완벽하게 이제 정리하자면 확장적 통화 정책에서는 그렇죠, 여러분들 확장적 통화 정책에서는 경기가 침체될 때, 디프레이션, 그러니까 디프레스 막 가라앉을 때 뭐 하기 위해서 띄우기 위해서 부양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쓴다? 돈을 푼다. 푼다는 표현 좀 그렇죠. 돈의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제 그 정도까지. 그러면 반대를 한번 볼까요? 자, 그럼 여러분들 확장적의 반대는 소극적, 축소적, 그런 표현보다는 우리가 보통 이제 어떤 표현을 쓰게 되냐면 긴축한다는 긴축, 긴축, 그렇죠? 뭐 긴축적 통화정책, 긴축 통화정책 언제 할까요? 경기가 너무 호황일 때, 그렇죠? 막 타고 불타오를 때, 호황일 때. 호황이면 좋은 거 아닌가요? 이것도 여러분들 너무 처음엔 좋죠. 막 돈이 하고 막 경기가 막 살아나고 막 하는데 이게 막 과열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하고 물가 상승하게 되면 인플레이션 오고 막 이런 그렇죠. 이렇게 어떤 그래서 연관관계가 또 오겠죠. 그래서 이 돈을 어떻게 한다? 이제 앞에서는 풀었다면 돈을 어떻게 회수해야겠죠. 회수하는 방법은 지할인율, 그 지급준비율 막 하고 부채를 막 팔고 해서 돈을 막 당기고 그래서 시장에서 돈을 회수하는 이런 방법을 쓴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여러분들 그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꼭 공부하셔야 되고 통화 정책 중에서 확장적 그리고 긴축 그리고 방법 그게 세 가지 공개시장 운영 그다음에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가지고 이자율을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물가 안정 경기 성장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을 조절하라는 정부의 대표적인 시장에 대한 개입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